자, 교재 404쪽 보세요. 자,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1번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건물 지을 때는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허가받듯이 여기는 주택 대량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먼저 규모,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느냐. 자,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는,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0호 이상입니다. 그럼 29호 이하까지는 건축구장 허가받아 지어놔야 되죠. 30호 이상이 되어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물론 이제 예외로 50호 이상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고,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있죠? 다 여기에 해당돼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거다 이 뜻이에요. 예외로 50세대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암기 돼 있죠? 자, 이 규모 이상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승인을 받느냐? 원칙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승인권자 정해지는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받아라 이 뜻이에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된다.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에게,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에게 받는데, 자, 여기에 시도지사를 한번 풀어봅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5기관장을 시도지사를 하죠. 그래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승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광역시, 울산광역시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 대조성 사업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누가 승인합니까? 울산광역시장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특별자치시장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승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특별자치도지사가 다 승인합니다. 자, 대도시장, 우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 뭐 창원시나 저 김해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장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승인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미만 이상 다 승인하니까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도지사와 일반 시장 군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지역이죠. 시군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도지사가 승인한다는 뜻이고, 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자, 일반 시장이나 군수가 승인한다. 이런 점만 주의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또는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자, 거기만 줄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 부대, 복리설 배치도, 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이 제한 서를 첨부하여 그 다음 줄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대통령 제한 호수라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있죠. 찾았습니까? 1번 줄칩니다. 단독주택은 얼마? 30호. 다만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줄칩니다. 몇 호? 50호로 하는데 1번 자 공공택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줄칩니다. 1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한 단독주택은 50호 이상이 돼야 승인된다. 자, 이번에 끝에 한옥 줄치고 한옥도 50호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자, 그러면 50호 이상이 돼 승인받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받을 때, 자, 이와 같이 단독주택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 필지로 구분해서 받을 때는 30호 이상이 되면 승인 대상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큰 묶음의 토지, 이게 1단위 토지라는데 이렇게 받았을 때는 몇 호? 50호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한옥도 50호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공동주택 30세대 줄치시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줄칩니다. 50세대로. 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의 다음에 줄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주택은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되는데 저 조건이 1, 2번 있죠.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자 6m 이상일 것, 이런 조건 갖추면 단지형 연립이나 다세주택이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된다 이 뜻이에요. 다만 다음 보실 거 없고 내려가서 자 거기 2번에 줄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까지 줄치시고 을 시행하기 위한 자 그 밑에 줄 정비구역 줄치고 갈로 다 띄어넣으시고 애써 건설하는 공동주택 줄치면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은 몇 세대?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암기 프린트 있으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여부 기준 그 부분은 5, 6월달에 보시면 되고 사업계획 승인 시 간선시설 등 설치 여부 금지는 5, 6월달에 보시면 돼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원칙의 1번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으로 줄칩니다.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줄치고 2번에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으로 줄칩니다.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주의할 거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시군지역에서 10만 점 이상일 때는 누가 승인합니까? 도지사.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가 승인한다 이 뜻이에요. 자,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갈로 묶어 보시죠. 자, 1번에 국가 한국토주택공사가 시행할 경우 거기 붙여주시고 국가나 토주택공사 사업할 때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받아야 돼요. 2번 그냥 봅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라 이 뜻이고 세 번째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긴급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광역시
적인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 안에 주택건설 사업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고 4번에 다음 항목의자 밑에 박스 안에 국가지자체,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이는 공공사업자죠. 자, 공공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 50% 초과 출자하여 출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 갈로 떼놓으시고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면 3번에 공구별 분할해서 주택 건설할 수 있죠. 예. 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사업하려면은 전체 세대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공구별 분할할 경우 주택 건설 호수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승인받았다면 공사 착수해야 되죠. 네. 자, 사업 주체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다음 각 부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이자 하는 정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 사업자 신청받아 줄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아래의 1이나 2의 1의 다른 공사 착수기간 즉 5년 착수기간 5년짜리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줄칩니다. 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받았습니다. 줄칩니다.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5년 내에 공사 시작해라 이 뜻입니다. 자, 2번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았습니다. 1번 줄칩니다.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5년. 자, 2번 줄칩니다.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자,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몇 년? 2년. 자, 그렇게 착수해라. 그래서 여기에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최초 공구니까 승인받고 몇 년? 5년 안에 착수하고 2공구는 착공 신고하고 몇 년? 2년 내 착수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보충학습에 대통령자는 정당 사유가 있어 착공 연장이 가능한 사유라 되어 있죠.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 지금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박스 안에 여러 개 든 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작년에 상당히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추려니까 작년에 이거 본 적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왜? 전국에 있는 교재 이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예. 그래서 교재 없는 것이 8문제를 냈어요. 이런 거. 예, 올해도 마찬가지 이 출제위원회 내니까 8문제는 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번호를 준비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제는 20%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해보니까 20% 8문제는 전혀 책에 있는 지금 시중에 있는 교재 있죠? 없는 건 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의 준비를 딱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니는 오늘 몇 분 해라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모르는 문제는 전부 다 그것만 하세요. 제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지. 자, 8문제를 예를 들어서 2번, 3번, 1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8문제를 2번으로 쭉 해보세요. 몇 개 맞습니까? 적어도 1문제 내지 2문제는 맞는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합격해요. 예. 자, 그래서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공법은 만점이 80점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예 이 책에 보면 시험에 놓으니까 이제 책에 넣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 올해 또 물어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일 올해 또 물어보면은 무조건 이건 답은 뭐냐? 갈로 안이에요. 가로 안. 알겠습니까? 가로 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보시면 1번에 문화재청의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았다 해놨죠. 줄차들은 무슨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 거기 줄치면 되고. 2번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줄차될 것은 소유권 분쟁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 거기 줄치면 되죠. 작년에 이 나왔던 문제는 답이 2번이었어요. 갈로 안에 소송 절차 진행된 경우 한다는 거 있죠? 거기 답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됐다. 줄차될 것은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 이행이라고 썼어요.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 이행, 거기 줄치면 된다 이 뜻입니다. 4번에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가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공사 착수가 지연됐을 때 연장해 주는데 줄차될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5번 공공택지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됐다. 줄차될 것은 기반시설 설치 지연. 6번 해당 자격의 미분양 주택의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 착수를 못할 줄차될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장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에 없는 것을 8문제 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8개 중에 교재 없는 거 한 2개 정도로 찍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약집이 뭐 두껍다고 해서 샀는데 전혀 안 두껍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험이 범위를 아시라. 범위가 그만큼 많은데 놓을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 책에. 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거 600페이지짜리 있죠? 이거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놓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것도 다 보라 하느냐? 다 보라는 게 아니죠. 이것도 볼 거 다 정해줍니다. 어디 봐라 다 정해줘요. 그리고 이 책에 없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8문제를 없는 건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한 2개는 찍어야 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내도 자존심 있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수업할 때 어떤 부분 보고 어떻게 하라 다 정해줍니다. 그러면 내용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150페이지 정도 보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 내용이 몇 페이지로 줄어든다? 그렇죠. 60페이지 줄어듭니다. 60이 딱 줄어주면은 여러분 그때는 체계도와 60페이지만 보시면 끝이에요. 체계도 편 안 하고 60페이지 때. 그 60페이지도 외우라는 게 아니죠. 읽어야 돼요. 읽는만 가지고 하도 못 읽어가지고 딱 정해진 대로 60페이지 전 지문을 정해줍니다. 정해진 대로 읽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의하고 읽어라. 어디에 주의하라고 딱 정해줍니다. 여기는 꼭 이해해야 된다. 이해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고하라 이랍니다. 이는 심심할 때 읽어라. 좀 심심 안 하면 안 읽어도 되지. 자, 그렇게 다 정해주니까 그에 맞게끔 여러분이 읽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거니까 7월 달부터는 여기서 복습까지 다 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 해버려요. 다 하니까. 수업 빠지면 곤란합니다. 집에서 동영상 본다고 봐지느냐? 보여줍니까? 뭐 보면 뭐 1시간쯤 보고 있는다 싶으면 가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래. 그 일 나가 다시 어떻습니까? 앞으로 빽 해가 하루 종일 빽만 합니다.
그렇게 하이 무슨 능률이 오겠어요. 동영상은 자 수업을 내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 결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봐서 보충해야 될 때 쓰는 게 동영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는 착수 신고라고 되어 있죠.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할 경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제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수 신고합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갈로 띄어놓으시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갈로한 줄치입니다. 2호와 3호에 해당할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는 자 주택 분양 보정이 된 사업일 때는 취소 대상에서 어떻다? 제외해라 이 뜻이에요. 그 2호 보시면은 자 사업주체가 자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럼 사업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게 만일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이 있다면 주택 분양 보증하는 자가 있겠죠. 그 분양 보증한 사람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취소하지 마라. 1번에 보시면 사업주체가 공사 착수 기간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렇습니다. 5년이라고 쓰세요.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5년을 위반하여 공사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승인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갈로 안에 줄칩니다.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제외한다 줄쳤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거는 2년이죠, 2년. 자, 2년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 못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공구회를 사업할 때는 첫째 공구는 5년 안에 착수해야 되죠.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은 어떻습니까? 취소해버립니다. 그런데 1공구에서는 5년 내에 착수했는데 2공구에서는 자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이때 착수 못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왜? 1공구가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 3번은 버리세요. 5번에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대지소유권 확보를 하다가 있죠. 이것도 중요한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6번에 매도 청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중요한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5, 6월 달에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7번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 찾았습니까? 사업계획의 작성 그냥 읽어봅시다.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공시설, 자 설치하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승인 여부 통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을 때 정당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줄입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줄여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고시하겠죠. 그냥 제목만 보시면 되고 4번에 사업계획 승인이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세요. 8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제외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 읽어보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은 9번에 사업계획 승인의 효과로 다른 법률에 이와 같은 의제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10번에 사업계획의 통합심의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설계, 착공, 신고, 시공, 감리. 여러분 시험과 아무 관련 없는 곳이에요. 1번 설계, 2번 표준 설계도서, 3번 시공 다 버리시고 옆 페이지 4번 감리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 상한이라 되어 있죠. 이는 문제풀이하고 버립니다. 여러분 시험에 내서는 안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16조에 가면 사용검사라고 되어 있죠. 자, 공사 다 끝나면 제대로 사업계획 승인대로 공사했는지 검사받는 걸 뭐라 부른다?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자, 원칙에 보시면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조성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주택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관란에 국가 또는 한국토지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이 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사용검사는 원칙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가 국토교통장관이에요. 자, 이번에 공구별 사용검사.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109, 209 공사 따로따로 하죠. 109 공사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사용검사 별도로 받고 209도 끝나면 별도로 받고 공구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다만 공구별 분할할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번 동별 사용검사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대통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면 사용검사 신청권자라고 되어 있죠. 원칙은 사업주체가 받아야 되죠. 사업주체가 공사 끝났을 때 받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받을 수도 있고 해당 주택의 시공자나 입주 예정자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검사 받을 수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신청할 수 없을 때 자, 거기에 보시면은 줄칩니다.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받든지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느냐? 1번 보세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 보증관자가 잔여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시공 보증자도 파산될 수가 있죠. 그럼 2번에 따라야 돼요.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시공 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 정해서 잔여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3번에 보시면 시공을 보증한 자 등이 사용검사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나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 A 아파트는 자, A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끝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최초로 하죠. 새 부동산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A사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는 A사가 부도가 나서 결국 B라는 시공 보증자가 자, 사용검사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는 B 시공 보증자 명의가 되겠죠. 그리고 C라는 이 아파트는 사업 주체도 부도가 났고 시공 보증자도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는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다 이 뜻이에요. 최초 등기는. 자,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 이 아파트가 부실이 들리는 소문에 여러 번 부도 났다라고 하죠. 그럼 이 아파트는 부도가 여러 번 났다면 하자 발생률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등기부를 보존등기 때 보면은 답이 나와요. 보존등기면은 A사 명의로 그대로 돼 있죠. 이건 정상적으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B 시공보증자 명의 돼 있죠. 한 번 부도 났다는 뜻이고 세대 입주자 명의 바로 돼 있죠. 이거는 부도가 적어도 2번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한 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중단돼 버리고 중단된 상태에서 특히 철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중단되면 다 녹슬죠.
그러면 사실은 그거 다 헐어버려요.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 안 짓습니다. 녹슨채로 그대로 콘크리트 타서 내버려요. 왜? 그래놔갖고 나중에 어찌되든 간에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는 10년 딱 지나면은 자 콘크리트 속에서 녹슨 상태로서 부식이 되죠. 녹이 점점 많아져서 콘크리트로 전부 다 건다. 그래서 이런 거는 10년쯤 되면은 벌써 물이 새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 아파트 볼 때 이 보존등기 때 봐도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명의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4번에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가 이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이행하네요. 예. 이럴 때는 1번 줄지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공보증자가 해도 되고 2번에 해당 주택 시공자가 해도 되고 3번에 입주행자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으며 가주시면 돼요. 이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1, 2, 3에 해당하는 자 있죠. 먼저 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자, 3번에 내려가서 사용검사 절차.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 대지가 사업계획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2번에 줄칩니다. 사용검사는 신청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사용검사 효과로서 1번 다른 법률의 의제는 버리세요. 2번에 주택대지 사용 보시면 사업주체 또는 입주행자는 사용검사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하는 경우에 줄칩니다.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는 사용검사 받지 않아도 사용해도 되죠. 임시사용승인이나 일부 완공된 부분을 미리 사용할 때 받는 제도죠. 자, 그래서 밑에 3번에 임시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2번에 보시면은 임시사용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건설사업은 자 줄칩니다. 건축물이 동별공사가 완료됐을 때 임시사용하는데 자, 이 경우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줄칩니다.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 임시사용 승인도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일 때는 동별도 되고 세대별 두가 다 된다는 뜻이죠. 자, 대조성 사업은 줄칩니다.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임시사용 승인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4절에 사업주체 보호조치 등에 가서는 1번에 국공유지 등 우선 매각 임대는 5, 6월 달에 보시면 되고 2번에 한지 방식엔 도시개발 사업 조성된 대지 활용이라 되어 있죠. 예, 5, 6월 달쯤에 보면 돼요. 자, 넘어가서 사업주체 보호조치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타인의 토지 출입 등도 5, 6월 달 이후에 2번에 토지의 수용 사유라 되어 있죠. 이것도 5, 6월 달 이후에 가서 보면 되고 옆 페이지 3번에 토지 매수 등 위탁이나 4번에 서류 무상 일람 다 5, 6월 달 이후에 보면 돼요. 왜? 최근 시험에 10년 동안 이거 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최근 시험에 여기는 뭐 넣어놓냐? 그 밑에 5절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건설 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이걸 최근 시험에 냈어요. 29회 때 냈는데 제도가 뭐 실용성 있는 제도가 아니고 전혀 활용 가치 없는 제도예요. 자, 설명 들어보면 이거예요. 자, 사업계획의 성인 신청서입니다. 자, 여기에 포함이 된다. 어떤 것이? 자, 30호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 시설 동일 건축물을 짓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복합건축이랍니다. 자, 복합건축계획 30호 이상으로 복합건축계획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 성신청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용적률. 자, 그러면은 이 완화된 용적률의 30% 이상 자 6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뭐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자 임대주택 건설 공급해라 이것이. 그러면은 자 임대주택 건설 공급할 때 공급 가격 자 국가나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 임대주택 공급 가격 줍니다. 뭐 주느냐 건축비만 줘요. 자 부속 토지 가격 부속 토지는 기부해 달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사업자 이거 하겠어요? 서울에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의 한강변 주변에 강남에 평당 1억 합니다. 자, 1억짜리 아파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완화되는 용적률의 30% 이상 60% 이하면 대부분 50%입니다. 완화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뭐로 지어줘야 된다? 임대주택 지어주고 대신에 건축비만 주겠다. 그럼 부속토지 가격 평당 1억짜리 있죠? 그럼 뭐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덕이 되겠어요? 손실이 되겠습니까? 예, 손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포퓰리즘이에요. 뭐한다 이런 법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쓰겠어요?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데다. 이걸 또 29회 때 또 한 문제로 냈네요. 보니까. 자, 봅시다. 사업주체 갈로 띄워 넣으시고 사업주체가 줄칩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그거까지만 줄치고 자 이거를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줄칩니다.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자 이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될 경우 사업자는 줄칩니다.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어떤 경우가 들어가면 되느냐. 자, 1번 줄칩니다. 3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자, 이 30호 이상의 복합 건축 계획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줄칩니다.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면은 자, 용적률 완화해 주는데 자, 2번에 보시면 대상주택 선정이라고 나가 있죠. 자, 사업자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 자, 갈로 띄워 놓으시고 전부를 대상으로 줄칩니다. 공개 추천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뜻이에요. 자, 한강변에 아파트다.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자 여기 고층이나 저층 있죠. 이걸 임대주택을 공급 많이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지금. 전부 대상으로 공개 추첨해야 됐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로얄층에 여기에 공개 추첨돼 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임대주택이 돼 버리는 거야. 그 로얄층에는 저속 주민 살고 여기에는 또 부자 사는 거야. 이게 맞다 안 맞다? 사업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가 감히 서울 같은 데서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공급 인수 보시면 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줄칩니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공급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다만 이하는 지금 보실 거 없고 밑에 내려가면 이번에 가격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임대주택 공급 가격은 국가를 줄치고 공급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매각시 적용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균에 정하는 줄칩니다. 건축비로 하고 부속 토지는 인수하기 뭐 해야 된다? 기부 전환해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등기나 뭐 반영은
5, 6월달 위에 보시면 되고 6전에 공업화주택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책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 더 보고 합시다. 하나 더 보고. 자, 이제 430쪽 보세요. 자, 430쪽 쪽에 보시면은 주택자금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상환사채가 나옵니다. 자, 주택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자,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건설된 주택으로 상환해주는 사채를 주택상환사채라 이렇게 합니다. 토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사채인데 이 사채는 자, 사채권자에게 난주게 갚아줄 때 뭐로 갚아줘야 된다? 건설된 주택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채를 한다는 것은 돈을 빌린다는 뜻이죠. 그 매덕을 빌렸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신에 갚아주는 조건이 건설된 주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로 주택을 공급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반 분양보다 받는 것보다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쌉니다. 할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이점은 있는데 반면에 자, 그 사업자금, 사채 구입비를 한목에 내줘야 되죠.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주택상환사채 발행의 발행자 줄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줄치고 2번에 등록사업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토지주택공사는 발행 제한 없음이라고 썼어요. 토지주택공사는 발행할 때 제한이 있다 없다? 없는데 등록사업자는 발행 제한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1번 발행요건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의 기술인력 등 대통령이 제한 다음 기준을 갖춰야 돼요. 등록사업자 발행하려면 박스 1, 2, 3 기준 있죠? 깔아놓고 보시는데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돼야 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에 등록하였거나 자, 그 다음에 그게 13조 2항 단서규정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되게 되고 3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자 30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이런 조건을 갖춰라 이 뜻인데 시험에는 이거 구체적으로 안 붙습니다. 그냥 요건을 갖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직업보증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할 수 있고 발행규모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홀수 이내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사업자만 요건, 보증, 규모 제한이 있는데 토주택공사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옆 페이지 가서 발행계획 승인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는다? 승인받고 4번에 발행 방법이 명의 변경 주택상환사채는 줄칩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되고 2번은 버리시고 3번에 줄칩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해약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도 안 되고 해약도 안 돼요. 자, 물론 예외가 있죠. 다만 다음에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나 중도 해약할 때 특히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 4번에 보시면 줄칩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정권으로 하고라 되어 있죠. 자, 채권정서에 아무개 사채다라는 것이 들어간다. 성명이 들어간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양도할 때는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면
취득자 성명을 채권의 동그라미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원부에 기재되면 이전되고 채권에 기재되면 대항이 생긴다는 뜻이죠. 자, 주택상환사채 상한에 보시면 상한은 주택상환사채는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됩니다. 2번 상환기간 줄칩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상환기간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그 상환기간이 자 줄칩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이 3년 초과해서는 안 돼요. 중도상환은 위에 나왔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주택상환사채 효력 봅시다. 줄칩니다.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 발행한 사채 효력은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됐다면 등록사가 없어졌죠. 그럼 그가 발행한 사채는 그래도 효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보증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보증받아야 된다 그랬죠. 보증자 책임지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하시고 법준용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줄쳐보시면 됩니다. 자, 4번에 공주택 사업 특별 해결하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아마 요약집안에 이게 개정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택 공급부터 잠시 또 쉬었다는데 조금 쉬었다가 체도 정리부터 하고 주택 공급 넘어갑니다.